한 스웨덴 여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국인 아줌마가 다가와 뭔가를 말하자마자 그 여자는 크게 놀랍니다. 아줌마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길 건너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그 스웨덴 여자는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요? 한국 아줌마는 무슨 속셈을 가진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 전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아늑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멋진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노라 스벤손입니다. 저는 35살로 스톡홀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 중 하나에서 선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죠. 늦은 밤과 이른 아침, 수많은 커피를 마시면서 힘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저의 하루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며 카펫의 포근함을 느끼려 애쓰지만 그 대신 화장실로 향해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난 밤의 흔적으로 지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그럴듯합니다. 조용히 양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단정하게 화장을 마친 후 전문적이면서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합니다. 우아한 블라우스, 잘 맞는 바지, 편안한 플랫 슈즈를 갖춘 그녀는 커피 보온병을 들고 스톡홀름의 아침을 맞이하며 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벤손은 손에 커피 보온병을 들고 스톡홀름에 붐비는 아침 출근길에 합류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다른 통근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스웨덴의 지하철은 항상 붐비는 편이며 엘리노라는 구겨진 정장을 입은 남성과 페이퍼백에 몰두하는 노인 여성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죠.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엘리노라는 휴대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은 긴급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버그 보고, 팀원들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마치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할 때처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낍니다. 사무실 건물에 들어서며 엘리노라는 어떤 일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며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혁신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설레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언제나 이런 기회에 감사하며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스벤손은 스웨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시각이 다소 올드하고 고리타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할아버지와 매우 친했는데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웨덴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특히 비서구권 국가들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노라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혁신에서 스웨덴을 단지 따라하려고만 한다고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깊이 뿌리박힌 편견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노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여성으로서 남성이 지배하는 개발자 분야에서 매일 선입견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성별을 이유로 그녀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분명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어떤 나라 전체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노라 스벤손은 한창 코딩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상사 데이비드가 다가와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엘리노라는 무언가 실수를 했나 싶어 긴장한 채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데이비드는 그녀를 열렬히 반겨주었습니다. 엘리노라는 그의 따뜻한 맞이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항상 재미있는 농담이나 격려의 말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상사였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책상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방금 한 대형 기술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AI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 달라는 거야. 엘리노라의 입이 거의 바닥에 닿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커리어 내내 꿈꿔왔던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창 코딩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의 상사인 데이비드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채 그의 사무실로 향한 엘리노라는 데이비드에게 따뜻하게 맞이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상사였죠.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방금 한 대형 기술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AI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 프로젝트를 내가 주도하라는 거야. 엘리노라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어.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몇 달 동안 한국으로 이전해야 해. 잠깐 서울이라고? 한국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기술 후진국이라고 경시했던 그 나라? 엘리노라는 반쯤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엘리노라. 이건 진짜야. 이건 당신과 우리 회사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야.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뿌리째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데이비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나니 준비되었든 아니든 이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기회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제 평판과 경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가능한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와우, 데이비드,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물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심장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억제하며 저는 데이비드의 사무실을 나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하니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스벤소는 결심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마음을 열기로 한 것이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재반 도전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 아래에서 설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이 벅차게 느껴지면서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출국 전 해야 할 일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용감한 마음으로 이 모험에 나서겠다고, 나 자신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키겠다고.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 세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벤소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의 매끈한 성과 치솟은 유리 외벽은 마치 미래지향적인 아트워크와 같았습니다. 그곳은 일상의 교통 허브를 넘어서 마치 공상 과학 영화의 세트장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엘리노라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따뜻한 미소로 여행의 피로를 달래주었습니다. 중앙홀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와이파이 접속부터 실시간 교통, 정보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벤소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의 한국에 와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후진국 한국은 사실 런던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그녀는 서울의 전설적인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처음으로 목격했고 정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신속하게 그녀의 눈앞을 지나쳤고 자동 발권 키오스크와 디지털 노선도 덕분에 시차 적응 중인 그녀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성과 친환경적인 디자인, 원활한 연결성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유토피아적인 도시 풍경을 현실에서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정교함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멍하니 서 있을 때 친근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엘리노라 스벤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벤손은 공항에서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근해서 엘리노라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더 빨리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서울지사의 연락 담당자 은서라고 합니다. 은서가 단단하게 악수를 청하며 소개했습니다. 팀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엘리노라는 주위의 놀라움에 손짓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아요. 서울 전체가 이렇게 멋진 건가요? 아니면 공항이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특별한 쇼를 하는 건가요? 은서는 눈이 즐거움으로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아, 아직 아무것도 못 보셨잖아요. 서울은 우리 로컬들에게도 항상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는 도시입니다. 빨리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벤소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은서와 바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저를 지하 비밀기술 은신처로 데려가실 건가요? 코딩 닌자들이 이루는 비밀스러운 사회에 저를 입문시키시나요? 엘리노라가 농담을 건네자 은서는 크게 웃으며 그 웃음소리가 북적이는 중앙홀에 유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마음에 들어요. 은서가 윙크를 하며 출구를 향해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일단은 호텔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가요. 그런 뒤에는 당신의 명석한 두뇌를 공허하게 만들면 안 되죠. 정통 한국식 밥이 필요하겠죠? 은서의 말에 엘리노라는 음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친 저의 마음을 잘 아는군요. 좋아요. 그렇게 엘리노라는 내 온실 같은 서울의 활기찬 바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공항과 은서의 따뜻한 환영은 그녀가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환상적인 풍경과 친절한 가이드, 은서의 존재 덕분에 마치 무적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에너지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노점상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과 세련된 젊은이들이 바삐 지나가는 모습이 어우러져 도시는 자체적으로 리듬을 타는 듯 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잊은 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엘리노라의 심장은 감각 과부하를 느낄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엘리노라의 표정을 보고 신기해하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북적이는 인도를 헤치고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서울은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니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유능한 여성과의 이미 형성된 친밀감에 엘리노라는 절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엘리노라 스벤소는 자신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은서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은서의 따뜻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 덕분에 엘리노라는 안전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노라는 한국인들이 참으로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서울 사무소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강해졌습니다. 첫 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엘리노라는 한국 동료들의 뛰어난 역량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함께 일한 사람들 중 가장 예리하고 혁신적인 인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엘리노라는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의 협업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그들의 작업 방식에는 자존심이나 자세를 내세우지 않는 순수한 협력의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을 공유하는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팀의 조직 구조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면서도 운영 방식에 놀라운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힌 팀원이 있으면 언제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동료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는 있었지만 그것은 엄격한 규칙보다는 서로를 지원하는 틀로 느껴졌습니다. 엘리노라는 이러한 동료들을 보며 코딩과 전략을 넘어서 진정한 협업과 다양한 관점의 힘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서의 변함없는 지원과 동료들의 지도 덕분에 그녀는 프로젝트가 던질 수 있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으로 엘리노라는 몇 주 동안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집중력과 추진력으로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긴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서울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더 긴 밤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발견과 성취의 연속을 선사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은서는 엘리노라에게 숨은 맛집과 인적이 드문 명소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참을성 있게 받아주었습니다. 아늑한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는 동안 엘리노라는 점점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엘리노라와 은서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비슷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은서와 그녀의 동료들의 따뜻함과 일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존중해주는 태도에 엘리노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엘리노라의 세계관을 재편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하면서 그녀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홍대 거리의 네온사인, 고요한 사찰의 정원, 동료들과 케이팝 히트곡을 함께 부르며 웃음이 가득한 노래방에서의 시간 등 어디를 둘러보아도 엘리노라는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노라는 서울의 트렌디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활기찬 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지만 그날 밤의 마지막 기억은 비틀거리며 인도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몇몇 사람들만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노라는 평소 다니던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슬릴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옮기던 스벤소는 낯선 골목길에서 길을 찾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쳐보지 못한 얼음 조각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착지하자마자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곧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아, 젠장. 엘리노라는 이를 악물고 욱신거리는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목이 망가져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도시의 낯선 구석에서 홀로 남겨진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통통하고 안경을 쓴 60대 아줌마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엘리노라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는 엘리노라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엘리노라는 술과 고통의 안개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스벤소는 멍하니 그 아줌마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줌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엘리노라의 부은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고 엘리노라는 그녀의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아요, 아가씨. 아줌마가 강한 억양이 섞인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엘리노라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호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자 엘리노라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그녀의 어깨에 한 팔을 감쌌습니다. 제 아파트가 바로 모퉁이에 있어요. 이 발목만 해결하고 가요. 이 낯선 사람의 단순한 관대함에 압도당한 엘리노라는 언어의 장벽을 넘는 인간적인 친절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고 몇 분 만에 아줌마의 아늑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시 얼음 주머니로 발을 받쳐주는 동안 엘리노라는 이 도시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새삼 놀랐습니다. 한 아줌마가 무조건적인 친절로 집을 열어주고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내어주며 잭의 손자 이야기와 서울에서의 옛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엘리노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한국 문화의 이타적인 환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택시까지 불러주며 배웅을 해주었고 엘리노라는 택시에 앉아 그날 밤 잠들면서 그 따뜻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은 과거의 한국에 대해 가졌던 엘리노라의 편협한 생각과 무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착한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여겼던 한국에서 그녀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역사가 깊은 나라의 진정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노라는 한국의 따뜻함과 그 문화의 깊이를 알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고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노라 스벤소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피부와 영혼을 넘어 그림의 캔버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서의 문화가 그녀의 작품에 지워지지 않는 색채를 더해 그림들은 더욱 생동감 있고 온전해졌습니다. 엘리노라는 자신의 일부가 영원히 한국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컵떡볶이를 먹으며 그녀는 한때는 외면했던 한국의 나른한 동네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달은 지금 그녀는 이곳을 제2의 고향처럼 사랑하며 결코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그들의 따뜻함과 탁월한 업무 능력에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녀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성장하게 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지만 엘리노라는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 지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이곳이 커리어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선사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엘리노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